福原さん、ぜひ日本の裁判所の裁判の結果に従って平和的な形で子供を返してほしいと思っています。早く息子に会いたいということを申し上げたいです。息子に会いたいと話した江さん。私たちが発表できることは何もないんですけれども、選択肢としては未成年者誘拐罪での告訴、そういったことが考えられると思います。一样，我还是不会放弃的。对，我很想快点见到我的小孩，然后也想姐姐跟弟弟两个快点见面。 안녕하세요, 라미입니다. 일본은 요새 매일매일 시끄러운데요. 오래전 불륜 시리즈에서 소개가 되었던 전 탁구 국가대표 선수이자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후쿠하라 아이가 주인공입니다. 불륜 인정 이후 전격 이혼한 히로세 요코와 비견되면서 일본 언론에서 함께 언급되는 그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역시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일본에는 여러 명의 국민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배우 아시다 마나와 전 국가대표 피겨스케이트 선수 아사다 마오입니다. 하지만 올림픽 메달을 2개나 보유하고 있는 전 탁구 선수 후쿠하라 아이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4살 때부터 천재 탁구 소녀로 불리며 매스컴의 주목을 받았고 일본 국민들은 그녀의 성장을 자연스럽게 지켜봤던 겁니다. 하지만 지난 7월 27일 후쿠하라 아이의 전 남편이 눈물의 기자회견을 열면서 이 부부를 둘러싼 놀라운 이야기가 매일같이 대중들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유괴죄로 고소할 생각도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먼저 두 사람의 관계성부터 짧게 살펴보고 본격적인 사건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후쿠하라 아이와 전 남편인 전 대만 탁구 국가대표 장홍재는 2016년 리우 올림픽 출전 당시 만나 같은 해 9월 결혼합니다. 하루에 60번 이상 키스한다면서 러브러브한 신혼생활을 보내며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후쿠하라 아이는 일본을 넘어 바다 건너 대만 국민들의 사랑까지 받게 됩니다. 두 사람은 아들과 딸을 낳고 대만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이들 가족의 행복을 의심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3월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집니다. 업무차 일본으로 돌아온 후쿠하라 아이가 메이저리거 오타니 쇼헤이를 닮은 한 남성 A와 길거리에서 데이트를 즐긴 뒤 2박 3일간 호텔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불륜남 A는 후쿠하라 아이의 집에서도 하룻밤을 묵으며 출퇴근까지 했다고 합니다. 투샷이 하도 많이 찍혀서 후쿠하라가 힘든 시기에 위로가 되어준 친구 사이라고 말해도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후쿠하라 아이와 장홍재는 2021년 7월 이혼합니다. 이후 두 사람은 아이의 친권을 공동으로 가집니다. 하지만 대부분 아들과 딸은 아빠인 장홍재와 함께 대만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전 남편인 장홍재가 7월 27일 눈물의 기자회견을 연 것일까요? 장홍재의 말에 따르면 작년 7월 대만 공항에서 후쿠하라에게 장남을 건네주었는데 일주일 뒤 연락이 끊겼고 돌아올 날짜가 되었는데도 후쿠하라는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장홍재는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올 7월 20일 일본 법원에서 후쿠하라 아이상이 저에게 아들을 돌려보내라고 판결이 났다면서 이를 근거로 자신에게 장남의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회견에 동석한 변호사가 후쿠하라가 장남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미성년자 유괴죄로 고소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후쿠하라에 대한 비난이 커져가자 같은 날 후쿠하라 역시 곧바로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이번 것은 어디까지나 1심 재판이며 장홍재가 기자회견을 연 것에 대해서도 의도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갈라 아이에게 아픔을 주는 자녀에 대한 일종의 가정폭력이라고 반박합니다. 동시에 후쿠하라는 같은 날 웨이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엄마로서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들을 지키는 게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끼리의 싸움을 세상에 알려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이용당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남편을 향한 선전포고였고 세상을 향한 의지 표명이었습니다. 이후 8월 1일 후쿠하라는 재차 성명문을 발표합니다. 후쿠하라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한 갑작스러운 기자회견.
형사 고소 같은 행태는 친권을 둘러싼 사적인 문제를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삼아 오로지 어머니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후쿠하라가 아이를 데리고 가버리고 일주일 정도가 지난 뒤 장홍재는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전화도 안 받아, 문자도 안 줘. 이것이 아이를 생각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인가? 당연히 이때도 사회적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아이 실종, 유괴 등의 단어가 사용되면서 보도되었습니다. 후쿠하라가 왜 아이를 데리고 가버리고 지금까지 돌려주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해할 만한 이야기도 들려오고는 있습니다. 두 사람은 공동 친권자이기 때문에 서로 같은 조건에서 아이를 만날 수 있는데 장홍재가 몇 번이나 아이가 보고 싶다는 후쿠하라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후쿠하라는 결국 대만 법원에 이 상황을 알렸고 법원은 장홍재에게 아이를 만나게 해주라는 이행 권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후쿠하라가 겨우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장홍재는 후쿠하라와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탁구 선수였을 뿐 유명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후쿠하라와 결혼한 후 일약 스타덤에 올라 TV에 출연하게 되면서 돈을 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다정한 아빠라는 이미지가 생겼고 SNS에 자주 아이들과 함께하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를 엄마에게 보내고 싶지 않았겠죠. 여튼 이행 권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아이들과 엄마를 만나게 해주었는데 그때도 분위기는 험악했다고 합니다. 후쿠하라가 장남을 먼저 차에 태우고 딸에게 향하는 순간 장홍재는 큰 소리로 이건 유괴야. 일본으로 데려가는 건 인정할 수 없어. 아들도 다시 나에게 데리고 오지 않으면 경찰을 부를 거야 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 현장에는 기자들까지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결국 후쿠하라는 딸을 데리고 가지 못하고 아들만 데리고 일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당시 후쿠하라의 지인의 말에 따르면 원래부터 아이들 여권은 장홍재가 건네줬고 이미 아이들을 일본으로 데리고 가기로 합의가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소리를 쳐서 경찰까지 관심을 갖게 만들었으며 왜 그 자리에 매스컴이 나와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동시에 벌어졌다는 겁니다. 여튼 후쿠하라는 지난해 8월 일본 법원에 자신이 장남의 단독 친권을 갖게 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후쿠하라는 사실 또 다른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전 자신의 남친이 된 A의 전부인 B가 후쿠하라를 고소한 것입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정신적 고통 300만엔, 이혼에 대한 정신적 고통 500만엔 등 총 1100만엔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소장에는 남편을 빼앗은 그녀를 용서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소장에 따르면 B는 주간지의 보도의 사진을 보고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B는 후쿠하라는 자신의 전 남편을 공통의 지인을 통한 식사 모임에서 만났다고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요. 후쿠하라가 A가 아르바이트하고 있던 바에 여러 번 방문했고 직접 컵받침에 연락처를 적어서 줬다는 겁니다. A가 직접 자신에게 자랑하면서 말했다고요. 여튼 두 사람은 불륜 보도 이후 다시 한번 부부관계를 복원해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작년 6월 A는 B에게 지난 3개월 동안 너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라인을 보냈고 결국 두 사람은 다시 합쳤습니다. 여행도 같이 다녀왔다고요. 하지만 후쿠하라는 A를 포기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함께 살게 되고 한 달 뒤 B는 후쿠하라 아이가 A에게 보낸 편지를 발견합니다. 편지에는 A가 없었다면 절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항상 어리광만 부려서 미안해. A의 웃는 얼굴이 너무 좋은 아이로부터 라고 적혀 있었다고요. 물론 이 편지 역시 부정의 증거로 법원에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B는 후쿠하라와 우연치 않게 통화를 하게 됩니다. 러브레터에 관해서도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후쿠하라는 워낙 가까운 친구 사이니까 좋아한다고 썼을 뿐이라고 변명을 했다고요. 결국 A는 이 편지 발각을 계기로 집을 떠났고 두 사람은 11월경 이혼합니다. 그리고 A는 후쿠하라와 3억엔의 대저택에 살면서 세상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고요. 후쿠하라 아이의 장남과 함께요. 두 사람이 3억엔 대저택에 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을 당시 후쿠하라가 B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이 보도로 인해 다시 세건에 관심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심려를 끼쳤다면서 100만엔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불륜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우리는 불륜 행위를 하지 않았기에 사과할 일도 없지만 어찌됐든 100만엔을 받고 떨어지라고 했다는 거죠. B는 사과를 받고 싶었지만 후쿠하라 쪽과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 기사에는 두 사람이 주변을 경계하지 않고 편하게 데이트하고 있으며 재혼도 시야에 온 것 같다는 타이틀과 함께 후쿠하라의 지인의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인의 말에 따르면 A는 이미 후쿠하라와 만날 당시 B와의 부부관계가 파탄나 별거 중이었고 A와 후쿠하라 모두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공통점 때문에 친구로 관계가 깊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연히 거짓말입니다. 심지어 A는 다시 한번 B에게 잘해보자는 라인까지 보냈습니다. B는 이렇게 잘못된 정보가 지인의 입을 통해 보도되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후쿠하라보다 5살이 어린 A와 B는 와세다 대학을 다니면서 연애를 시작했고 함께했던 세월만 9년에 달한다고 합니다. 주변 친구들 말에 의하면 정말 사이좋은 부부였다는데요. 하지만 주간지 취재에 따르면 후쿠하라가 A에게 고민 상담을 하고 분위기가 좋아져 호텔로 가게 됐을 때 여자친구가 있냐고 물었고 A는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유부남의 할 소린가 싶습니다. 여튼 A는 대기업 상사맨으로 일했는데 작년 말 퇴사했다고 합니다. 종종 후쿠하라와 함께 최고급의 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보도 속에서 그의 현재 삶이 어떤지 추측할 뿐입니다. 일본 내에서도 후쿠하라 아이를 둘러싼 이슈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SNS상에서는 아이짱 왜 이렇게 됐어? 그렇게 사랑받았던 아이짱이 내가 아는 아이짱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구나 라며 안타까운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건이 한꺼번에 터진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잠자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으면서 좋은 방향으로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라미였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